것도 있습니다. 몇 학년이야? 저 6학년이요. 역시 잘한다. 여기는 이제 6학년들이 제주도에 가서 알아보려고 할 때 이런 책들을 썼었어요. 말글발이 정말. 이 그림은 친구들이 이제 밥 모임 할 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직접 본 것들을 그린 거예요. 아니 너무 신나서 얘기하는데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친구한테 잘한다. 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행사할 때 놨던 꽃이 여기 와서 또 자리를 해서 시간을 연결해 주는 것 같고요. 지금 드시는 차는요, 문서보종이라고 그래갖고 청차 중에는 제일 순해요. 그래서 맛과 향이 좋다라고 해서 대중적으로 많이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드시고 나면 이건 청차는 약간 탄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은 좀 속이 그때 아침에 식사를 하셨다 그래서 청차를 정했고요. 이 다음에 제가 아침에 좋아. 방금 낄 줄 아네 얘가. 리액션이 좋아. 좋아. 역시 대학교 닭이랑 달라.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청차 이거 드시고 나서는 제가 이제 발효차를 우려드릴 건데 이 발효차는 약간 스트레스예요. 그래갖고 누구한테나 좀 적응하기 좋고 몸이 편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입가심 마시기 편하게 국화차를 드릴 거예요. 국화차는 심심에 안정도 되기도 하고 요즘에 꽃차라고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 세 차를 차례대로 시음하도록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공동체에 설명을 해주신다 그래서 설명을 하시면은 저는 옆에서 차를 우리겠습니다. 네. 드셨어요, 승용? 그 느낌이 아니라니까. 이거 다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칠보산 마을에 또 오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사장님 너무 반갑고 어제 밤에도 오셔가지고 칠보 캠핑장에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들 좋으셨나요? 네. 아침에 걷기 명상 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왜 안 깨웠어요? 어떠셨는지 깨웠어야지. 세훈이 쌤 깨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전화도 했습니다. 제가 맨발 못 삐끗 하셔야 될 요주의 이불들인데 그중에 한 분이세요. 전염됐어. 네, 저희 칠보산 마을 공동체가 공동체라고 해서 칠보산 자유학교, 중칠보산 자유학교, 공동미가 어린이들 저희 칠보산 생태 학습이나 아니면 부스리 교실, 풀뿌리 자전거를 이렇게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활동하는 게 사실은 어떤 이제 계기가 있어서 활동하는 걸 찾아본다면 저희 관광순례 한마당 그때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관광순례 하는 게 있고요. 대보름 행사를 또 같이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만나서 이렇게 연습하고 같이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그간 잘 못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보산 이제 풍물패 칠풍당에서 계속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 자리가 마련이 돼서 그동안 못 만났던 저희 공동체 분들, 공동무가 하시는 분들도 같이 만나서 소개도 좀 하고 요 앞전에 칠보산 초등자유학교를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잠깐 이어서 먼저 초등자유학교 설명 잠깐 드리시고 중등 칠보산 자유학교 설명 드리시고 자연스럽게 공동무가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칠보산 자유학교 초등가정에 3학년 아이를 딸아이로 보내고 있는 숟가락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별칭을 써서 저는 숟가락이라는 별칭을 쓰고요. 오늘 쭉 저희 학교 둘러보고 오셨잖아요. 여기 좀 시간이 나오면 끝나고도 좀 둘러보셔도 되는데 그 겉모습을 보셨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그 역사관이나 이런 걸 보시긴 하셨지만 그 안에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저기 앞에 있는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보셔도 되고 홈페이지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해왔어요. 이거는 지금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여기 마을공동체 분들이 모이셨다고 해서 이건 좀 조언도 구하고 좀 그러고 싶어서 제 생각을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학교에서 같이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적은 건데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보시고 나중에
주문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학교 소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제 개인적인 얘기로 시작해서 제가 왜 학교를 저희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이제 무엇을 느꼈는지 그런 과정을 설명해야지 저희 학교의 진면목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중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사 생활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5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공립학교 교사예요. 저는 역사에 가르치고 있고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왜 그 학교 교사가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게 됐는지. 근데 저희 학교에 교사를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선택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면 좀 개인적인 이유와 좀 시스템적인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는 제가 그런 걸 좀 못했어요. 그 학교 다닐 때 3월달에 아이들과 관계 맺는 거 이런 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매 해마다 반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넓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는데 학교라는 구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3월달에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이유가 우리 딸아이도 가면은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경험을 좀 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개인적인 이유와 두 번째 이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본 건데 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초등학교 4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그 구조를 아무리 좋은 선생님도 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이를 길들인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스템이나 구조 속에 길들이면서 아이의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이 점점 소멸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화내겠지? 다른 공간에서 다른 환경에서 좀 아이가 생활하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학교를 저희 딸아이 5살 때부터 지금 오늘 학교 설명회 하고 있는데 5살 때부터 학교 설명회 왔어요. 한 2, 3년을 왔죠. 두세 번을 와서. 그러니까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된 거는 한 번에 잘 안 돼요. 여러 번 여길 보고서 나와 맞는 학교인지 또는 내가 이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 이게 아이만 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도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왔었는데 딱 맞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그런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는 선생님들이 저는 한 분 한 분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자기만의 색깔과 개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수업으로 표현하시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되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초등학교, 국립초등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대안학교를 다니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된 계기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좀 생활을 말씀드리면 아이는 그냥 행복하게 생활해요. 근데 부모님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저희는 여러 개의 분과라고 하는 학교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운영 체들이 모여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부분들을 공유할지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는 교사회에 있고 학부모에 있고 제가 맡고 있는 배움분과라는 곳이 있고 또 시설분과, 마을연대분과, 대한교육연대분과 등등의 여러 개의 분과들이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런 거였거든요. 공립학교에서는 그 학부모가 학교에 이런 걸 해달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좋은 의도로 말하는데 그게 민원 형태로 제기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제가 한 게 있으니까 그걸 무조건 해결해야 될 문제 또는 누굴 처벌해야 될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 순수한 의견조차도 왜곡돼서 그 학교에서 받아들이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들을 눈을 보고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지 않고 그런 의견이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무언가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자율성이 있고, 그래서 자유라는 가치가 굉장히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고 실현되는 가치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그런 걸 저희가 또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거는 먹거리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거나 다 먹고 쓰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먹는 것조차 이게 어디서 났고 또 어떠한 형태로 자라왔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먹고 있고요. 그리고 식단도 다른 것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하지만 여기서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이 집에서 못 먹는 현미밥과 나물 종류들을 여기서 충분히 섭취하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내에서도 일회용품 안 쓰기, 지구 환경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유와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저희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나눠드린 글은 그거예요. 좀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학교가 졸업하게 되면은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물론 그 끈이 계속 잡고 여기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만나긴 하지만 공식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이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좀 여기 중등도 그렇고 저희 초등도 그렇고 이쪽 지역이 지금 서소형 교육 공동체라고 소개는 했지만 공동체면은 그 안에서 활발히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얘기되고 또 같이 사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마을 공동체 교육 자리고 또 여기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미래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한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 이거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 학교의 대표로 왔지만 그 대표성을 지니고 한 말은 아니고 제가 그냥 저희 그 몇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생각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읽어보시고 혹시 조언해 주실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거나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초등, 초등 자유학교를 보내고 졸업하고 6년이 이제 지났는데 아이를 보낸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좋은 시절을 보냈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한 학교가 친구들 자유학교였어요. 제가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 거기에서 나온 게 또 793 마을 풋골의 자전거라는 단체였고요. 그래서 저도 학교와 마을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운영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풋골의 자전거 만들어서 유치적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정말 시야가 넓어지고 제가 많이 저를 많이 성장시켰고요. 다음에는 중동 793 자유학교에서 이제 네, 저희 항상 혜인 아버님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닉네임으로 부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금귤이라고 부르고요. 네, 혜인 아버님은 안녕하세요. 닉네임은 기쁨매라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와 고민과 이런 거 몇 가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이 마을에 들어왔고요. 처음에 올 때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큰애를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이주를 했고 여기서 살고 있고 지금 큰애는 21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 중등자유학교 4학년, 그러니까 우리 일반 학교 과정으로 따진다면은 고등학교 1학년. 큰애 같은 경우에는 3학년까지 중등을 다니고 본인이 일반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고 자기 소망을 얘기했고 학교 중등 선생님들과 고민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충분히 갈 수 있고 아이의 욕구도 존중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일반 학교를 받고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 보면요. 2006년도부터 22년이니까 한 16년 정도 이곳에 살고 있고 많은 또 관계들을 맺어 오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활의 중심에는 뭐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초등자유학교나 중등자유학교가 있었고 부모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변 어른들과 동년배들과 또 선배들과 후배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마을이 가능한 걸까? 마을 운동이나 기타 마을과 관련돼서 공동체를 많이 고민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모이셨겠지만 저 역시도 고민이 계속되는 게 이 대안학교나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걸까? 흔히 말하는 첫 세대나 그 다음 세대가 지금까지 버텨오고 해오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에서 마을 공동체나 대안 교육에 관련돼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일을 함께 하려고 아니 그 삶을 살아내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지점들입니다. 저희도 지금 선생님, 특수교육전공과정 선생님 또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 생활교사 모시고 있는데 예전에는 원서가 그래도 한 장, 두 장씩 또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기왕이면 조금 더 좋은 분을 모실 수 있었는데 요즘은 선생님으로 원서를 지원하는 분조차 별로 없고 문의가 가끔 들어와도 급여 체계랄지 근무 조건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민이 되는 지점이 좀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뒤로 물러나서 고문 역할이랄지 뭔가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새로운 세대가 커가는 것을 도와주고 싶은데 새로운 세대는 없이 내가 이 나이에 좀 힘들고 좀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재충전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내가 소모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게 정답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대안학교도 또 다른 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흔히 대안학교를 귀족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터전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그 선생님들 드리는 이제 생활하는 급여랄지 이런 부분들이 오로지 다 이제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크죠. 그런데 이제 어떤 교육권이라는 것이 꼭 일반 학교를 다녀야만 어떤 국가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청소년기를 지내는 모든 학생들이 시스템적으로 어떤 교육의 권한을 누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모색하는 방법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적인 틀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등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틀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제 기부금 형태로 제시되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이제 가능했던 부분들이고요. 순수하게 낭만적인 것들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고민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초등에서 스카라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는 그 현재 여기 소수요 교육문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자기 앞에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좀 바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이제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고 힘을 합친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고 좀 더 좀 더 이제 힘 있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속되는 좀 고민들이고요.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좀 뭔가 앞에서 중심을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의 문제인지 거기까지는 사실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손쉽게 해결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지내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이렇게 힘을 품앗이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자리가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칠풍당이라고요. 칠풍당도 소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칠풍당에는 공동육아를 비롯해서 칠풍당 자유학교도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칠풍당도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육아. 네, 안녕하세요. 칠보 풍물마당 사장 맡고 있습니다. 지리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얘들이 그래서 칠풍당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시작된 게 풍물이 시작된 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강강술래를 하면서 강강술래 하려면 뭔가 이 길놀이 하는 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다른 데서 이제 풍물패를 모시다가 했다가 2006년도에 야, 이거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어린이집 공동육아 사회적인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 그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하고 그러다가 좀 칠 수 있는 분들이 해서 6명, 7명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겁이 없던 거죠. 강강술래하면 몇백 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풍물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막 재밌게 했는데 이제 지나고 보면은 아주 초보 수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그 이제 지금 상세를 맡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강습을 했었어요. 이게 전문적으로 풍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공동육아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질적 향상을 이제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수준도 높아가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 그 칠풍당이라는 이름으로 10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현역이 많냐 10년이 됐는데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저 세대 같은 경우는 학교에 풍물도 많고 그래서 풍물을 하려고 배우는 분들이 이제 뭔가 하자고 했을 때 예전에 치던 분들이 와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풍물을 잘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은 그 회원으로 모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일을 했으냐면 삼천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방과후 식으로 해서 가르쳤는데 이 친구들 한 2, 3년 가르쳤는데 이거 이제 칠만하니까 부모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보내는데 중학 가면 야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토요일날 안 보내더라 학원을 보내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그 안정적으로 계속 이 패를 꾸밀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공동체 이 소속들에 있는 아마들이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강강술래나 이런 걸 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그 풍물을 보면서 관심을 갖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고 뭐 나가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꾸려나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풍물을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못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연습 시작했는데 우리 이제 상태가 조금 요즘 욕심이 나서 야 우리 조금 더 수를 높여보자 해서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했는데 지금 이제 일주일에 2번 연습합니다. 수요일날 한 번 하고 토요일날 한 번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은 풍물을 하는 게 실제 이런 풍물 기량보다는 마을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 한 1시간 반 정도 풍물 하고 나면 한 2-3시간 술 먹습니다. 낮술 먹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볼 때는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떨어나가지 않는구나. 만약에 이런 풍물로서 이런 기능만 한다면 사람들이 치다가 보면 힘들고 그래서 포기할 건데 이런 재미도 있고 우리는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칠풍당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역할을 보자 어떤 의미를 갖자고 하면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에 여기는 아시겠지만 공동체에 있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강술래, 대보름 아니면 이제 그 두꺼비 논이라고 해서 거기서 벼베기도 하고 모내기도 합니다. 그럼 모내기 할 때 저희들이 가서 이제 모내기 우리 예전에 했듯이 모내기 하기 전에 한번 놀아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벼베기 할 때도 저희들이 한번 마당을 한번 열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떡잔치라고 하는 그런 잔치들 이 마을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분위기를 띄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간 이런 그 칠풍당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 속에서 각각의 단체는 다르지만 이분들이 와서 또 각각 살아가는 얘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칠풍당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공간이었습니다. 공간을 이제 지금 이제 경로당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했다가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약간 뭐 좀 문제가 되면 다른 데서 좀 옮겼다가 그리고 또
예전에 한 번은 학교 교실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공간들이 뭐 어린 있지만 또 그게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냥 장소 그냥 뭐 되는 대로 옮겨가면서 하는 그런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이번에 몸이 10개네요. 콘텐츠를 하겠어요. 아침에 좀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지역에 오셔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등자유학교, 양초등자유학교,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이제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칠풍당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초등에 있는 구성원들, 중등에 있는 구성원들, 공동육아에 있는 구성원들이 저희 관광순례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연습을 되게 오랫동안 하거든요. 이제 뭐 몇 달 전부터 이제 입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입금이들이 모여가지고 연습을 해서 관광순례를 이끄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각 공동체에서 몇 명씩 나와가지고 같이 연습을 해서 관광순례 그 당일날 같이 모여서 원을 그리면서 계속 이 노는 걸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축제죠, 진짜. 네. 그렇게 저희가 모여졌다 흩어졌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공동체들이 각자의 활동들이 굉장히 집중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가도 저희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아니면 저희 같이 모여서 축제를 준비할 때 이럴 때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고 느슨한 그런 네트워크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다. 이 마을에서는 그래서 이 마을에 정말 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렇게 들으시면서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얘기하시면서 좀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듣기만 하시면은 이렇게 질문이 있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고 나중에 또 물어볼 거 하는 것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축이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새벽 6시까지 달리신 분들 계시죠? 지금 우려드리는 팝철 많이 드시면은 숙취 해소되시고 많이 드세요. 네, 저희 증명이 됩니다, 지금. 네, 먹고 나서 너무 회복이 잘 돼가지고.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여주에 대안학교 있거든요. 여주에 그 늘푸른 자연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 원래 학교에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그 학교를 가지고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지금은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농촌 유학센터가 생겼어요. 학교 옆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여주에 있는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와요. 뭐 대전이든 서울이든 오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 근처에, 그러니까 여주 점덕면이거든요. 점덕면에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갔다 오면은 이제 그 학교 생활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주에 있을 때하고의 학교와 여기에 있을 때 학교는 이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도 가능할까라는 게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앉아 있으면서 이게 부모들이 이게 용서가 가능한가? 아니 부모들 손에 끌려서 온 거죠. 부모들이 용서가 가능한가 참 제가 의미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번듯해. 마당도 있고 뭐 축제도 하고 대단해요 거기는. 그러면 부모들은 일단 안심을 한단 말이지. 여기를 내가 아이를 맡길 수가 있고 유학센터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시설에 대한 뭐 이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또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자연 친화적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연 친화적? 자연 친화적이지. 네, 자연 친화적이란 말이에요. 약간 시설이 납부돼 있다. 내가 좋은 말은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부모님들이 용서가 될까? 그게 좀 궁금하네, 진짜. 이해할까. 오늘 그 초등 대안학교 설명회가 있는데 이 질문 할 것 같아요. 네, 시설을 보고 주간에서 이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글쎄. 네,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초등 대안을 보내면서 학교에 왔는데 그때는 이제 쥐가 나왔던 시절이에요. 쥐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지하층에 물이 계속 이제 여름에 계속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물이 차 들어차고 그
공부를 퍼내야 하는 올해도 퍼냈다고. 네, 올해도 진짜 몇 년 만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퍼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뭘 보고 보냈냐면은 사실 저희 아이가 아기는 아닌데 호흡기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제가 수원의 정자동에 살다가 이제 5가구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단 이수를 거의 오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저희 집에 살면서 아이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학교를 만들려고도 고민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힘에 부치는 상황이고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가 않고 그래서 그건 포기를 했고 아무래도 학교가 어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학교를 알게 됐는데 도토리 교실부터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안 오셨는데 도토리 교실이 있어요, 저희가. 그 도토리 교실에 와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목공도 하고 자연스럽게 뛰어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체험하다가 이 학교를 알게 되면서 연결이 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 학교를 알게 되고 왔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제가. 봤는데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심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교사들을 봤는데 너무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가고 저희 초창기에 반짝이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시고 챙기시고 개별성이 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가면서 존중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러면 나는 믿고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믿고 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걸 해왔던 것 같은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뭐 여기 어제 나가셔서 이제 일단은 이제 가정에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초기에 희생하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선생님들이 보고 이제 오지만 지금 시절 정말 많이 그런 거고요. 리모델링 싹 하고 이따가 오실 텐데 그 저희 눈바람이라고 있어요. 눈바람에 남편이 또 리모델링 하는 것도 돕고 이래가지고 학부모들이 자원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요. 달란트가 정말 많아요. 학부모들이 그 달란트 있는 것들 보는 게 무하고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이제 여름 방학도 운영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보다 또 얘기를 더 잘해줄 수 있는 우리 기분들이 있는데 얘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할까요? 용서가 안 돼서. 네.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힘은 건물이나 외부적인 것도 분명히 환경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힘이 아닐까, 특히 이제 선생님들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 생명, 평화 이런 것들과 같은 이제 철학이 내이신 선생님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 일화로 저희 지금 있는 학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3학년이죠. 3학년 된 친구들이 1학년 입학하면서 키우기 시작한 닭들이고요. 아이들이 키우기 시작했었는데 올해 안타깝게도 한 마리가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고 그때 그 저학년인 다른 아이들이 지나가는 말로 일상생활에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닭이 죽었는데 어쩌다 저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학년 친구들은 그게 너무나도 상처가 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3년 동안 애써 키우던 그리고 이제 학교의 평화의 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한 구성원이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징을 올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모든 친구들이 이제 멈추고 모여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 자유, 평화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전체가 모여서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리큘럼 하면은 인지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찌 말하면 대안적인 삶이나 마을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까 이렇게 큰 아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일반 학교로 고등학교에 갔는데 7등급, 8등급을 흔히 말하는 고등급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너는 대안학교 출신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어디 뭐 수련회나 이런 데 갔는데 친구가 그 딸이 야 여기는 온나무가 많은 곳이니 이쪽으로는 가지 말고 어디 무슨 이제 어디를 정해서 찾아오라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에서 여행을 많이 다녔으니 그런 것들에 매우 익숙해 있고 해서 나름대로의 빛을 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잘 지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학교에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과 얘기를 할 때 우리 아이가 뭔가를 문제가 있어서 대안학교를 다녔던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했고 이 아이는 아까 시설 얘기했었는데 비가 오거나 이사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 타일도 깔아보고 페인트를 해보고 그게 아마 중학교 때 했던 일들인데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부모들의 마음에서는 뭔가 좀 좋은 조건으로 안정적인 터전에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요즘도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어요. 근데 돈이라는 애가 항상 저를 비켜가는 건 분명인지 저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태블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생활력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학부모의 주머니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 활동을 하거나 했을 때 수원시 교육청이 아니라 여성 청소년과 이런 데에서 프로젝트나 이런 예산들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 그대로 선생님들의 어떤 희생, 사업 뭐라죠? 계획서를 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도적인 시스템 차원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찌 말하면 개별 학교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뭐 대한교육연대랄지 기타 교육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결국은 조례나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나 저는 그럴 만한 힘이나 이런 깜냥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의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누군가 그걸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고민이 저희가 대안학교를 이제 저희 아이는 졸업을 했어요. 이제 제천관대학교를 10월 초등을 나왔고 제천관대학교 중고등을 다 나오고 이제 졸업을 하고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됐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생각하고 배우고 하는 것들을 삶으로 녹여내서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저희 딸은 이제 기숙형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실제로 와서 돌아보니까 엄마는 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본인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저랑 많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생각하는 것과 이 삶을 같이 살아야 되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특히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너무 이제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고 생각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네, 최영 선생님. 이제 생각도 하나 있고요. 질문도 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이게 정책을 만들거나 수립할 때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을 돕거나 할 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학교를 보고 하는데, 한정된 예산과 시스템 안에서 이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열리는 것들을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실험한 것들을 보편적인 학교에 적용시킬 거냐, 이게 가장 딜레마인 거죠. 이렇게 힘들게 실험해 주신 것들을 보편적인 공공의 학교에다가 적용시켜 보는 게 사실 정책 기반자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정된 제안에서 또 다른 실험이 가능하게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하니 늘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저는 사실 그런 토론에 많이 부딪힌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만약에 제가도 정책 기반자라면 힘들게 고생하신 실험들을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안에서 예를 들면 풍물도 배우고 핸드폰 없이 여행도 가고 이런 게 더 좋지 않겠나 싶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질문 하나는 이제 따님이 일반 학교를 선택했을 때의 마음이 궁금해요. 새로운 도전인가 그것도?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혜인이의 선택. 저희 부모는 말렸습니다. 대안적인 학교를 다녔으니 끝까지 마무리를 지었, 끝까지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도 아까 숟가락에 말씀하셨고, 저도 일반 공교육의 교사입니다. 아내도 그렇고요. 문화가 너무 많이 다르다. 그리고 오, 색이 다르네. 너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또 지켜낼 수 있을까? 모든 그 학교의 시스템이나 이런 암묵적인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이 경쟁과 입시, 그 점수로만 결정되는 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사실 저희 마음은 그랬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 계시는 중등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아이와 이야기를 같이 많이 하셨어요. 그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학교는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형식적인 틀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비록 일반 학교에 있지만은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철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생활을 하려고 하니,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약간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럼 속해 있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뭐 면담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다른 이제 대안적인 삶이랄지 책이랄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걸까, 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다른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강연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숟가락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 대안교육의 아이들을 보내는 많은 공교육 교사들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학교 시스템에서 조금 버티는 학교 시스템들이 완전히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그 약간 방해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안학교 운동과 공교육 운동을 같이 지금 병행하는 이런 시스템이겠네요. 부모가 부모님이 대안학교 선생님이라 부모님한테 도망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거는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또 소개할 거 있어. 간단한 게, 여기 지금 주로 학생들이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 많겠죠? 네. 그렇죠. 이쪽 근데 칠보산 자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사 오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출퇴근을 하나요? 일단은 저희 때는 이게 LG 비리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여기서 이제 거의 대부분 거주를 했고, 저 7, 80%가 그 정도 이제 여기 거주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지금은 좀 다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고요. 수원 지역이죠, 수원 지역. 그럼 이게 지역과 같이 연계되거나 뭐 이렇게 금호동 중심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 학교가 소위 말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얘기하면서 지역과 뭐 연계된 이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뭐 칠풍당 이런 건가요? 뭐 하나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네. 부분은 마을교육연대라고 저희 마을에서 여러 공동체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회의를 계속해요. 그래서 거의 대보름 행사도 하고 그 때때마다 행사를 하는 기획이 있어요. 그 모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전에는 되게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지금 2년 동안 좀 못 만나는 시기가 있으니 지금 그게 좀 덜해지고 있는데, 그걸 좀 다시 살려볼까 하는 시도를 하고 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조합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추진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에서 밑밥을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아니 뭐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의 요지는 사실은 이게 이제 행정 영역들이 있고 뭐 이런 거인데, 뭐 잘 이렇게 좀 이렇게 교류가 안 되거나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거긴 칠보산 자유학교 별도의 뭔가 좀 이렇게 별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인들이 이렇게 인식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교육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절도 겪었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행사 때 이렇게 만나서 결합하는 형태로 이제 지역 공동체를 하고 있지만 외부와의 어떤 그런 연결에서 지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그게 과제일까요, 저희한테? 그거는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고민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질문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간 저는 네네 꼭 간단하시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한 8년 정도 했어요. 운영위원만. 그리고 도시에 있고 지금도 교육청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과 요청과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와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게 너무 괴리감이 커서 저희는 뭐 1억 달러, 뭐 AI 시스템에 대해서 시설을 마련해 달라. 그거 없으면 쟤네는 왜 없냐? 컴퓨터 시설을 만들어 달라. 아이를 위해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주려고 교육청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들이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아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아이들이 이번에 뭐 코로나도 겪었지만 줌이라든가 AI, 드론, 그리고 굉장히 첨단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워요. 그걸 계속 지원해 주려고 하고 아이들도 이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시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자연적인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시대에 나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건지, 또 아이가 실질적으로 만족감을 가지는 건지, 이제 학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고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만족감을 좀 듣고 싶어요. 시대와 사회적으로 적응이 가능한 건지. 예, 그 아이들의 스마트 만족감. 학교, 오, 이런 거. 좋네. 아, 좋네. 네. 오, 선생님, 역시 우리 중등 친구단 좋아해 자유학교 계시니까. 대표교사님 계시는데요. 잠깐 얘기 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이도 방과후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 생각하실 동안 생각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들어서. 드리면 저희 둘째가 가르치지 않아도 줌과 각종 컴퓨터는 잘 알아서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는 학교에서 얼마 전에 미디어 단식이라고 해서 가족들끼리 다 끌어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한 이틀 이상 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해서 했었고 얘기를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고 있고. 근데 저기 그 말씀하신 그 질문의 요지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단 지금 이 환경에서는 저희가 지금 어떤 시대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가능할까라고 제가 지금 병행을 하시는 건지, 병행을 하고 자연적인 있느냐. 거와 네. 시대적으로 AI나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건지.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리를 둔다고 해서 학생들이 멀어지진 않아요. 학생들은 알아서들 집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그 세계를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용하느냐, 그냥 거기 매몰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저희가 그냥 사람을 하고 생각했을 때 유튜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유튜브의 채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본인의 어떤 아이든지 친구든지 할 때 다 가서 아무나 다 만나봐 할 부모는 없어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가서 만나봐라고 하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어떤 힘? 그래서 저번에 했던 그 미디어 단식이나 어떤 그 미디어 관련된 미디어 삶이라는 교육을 했던 적은 있고, 저희가 어떤 뭐 코딩이나 이런 교육은 이런 접근을 하지 않지만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만족을 하는지, 또 사회에 아이들이요? 적응했을 아. 때, 그러니까 사실상 1차원적으로 핸드폰을 보는 거, 유튜브를 하는 거, 유튜브를 이제 찍는 거의 행위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코딩도 있고, 애들이 다 PPT로, 중학교 정도면 PPT로 다 얘기를 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컴퓨터로 모든 걸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과제 같은 경우도 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만족하고 적응을 하고 또 사회에 나갔을 때 그게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한 거죠. 저희가 그 PPT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교육하진 않아요. 다만 저희가 그
과제나 제출할 때 이메일 같은 걸 이제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 과정 내에 그렇게 넣진 않았어요. 네. 알아서 할 것 같아요. 우연드는 질문인데요. 그 학생들이 결핍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너무 넓게 물어보지 마. 네. 뭔 결핍? 무엇에 대한 부족한 이야기야. 부족한. 이거에 대해나 아니면 사람 네. 전자파에 대한 결핍. PC방 가고 싶은데. 교육 환경이 일반 환경보다는 부족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불. 기자재의 결핍, 기자재의 네네 그런 것들. 지금 여기 환경 네네. 부분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환경이 일단 보시다시피 열악해요. 네. 네, 저도 처음에 와서 이런 데가 있구나. 처음에 여기 못 찾아왔어요, 저. 이렇게 너무 구석이 있어가지고 저 밖에서 전화 걸고 왔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찾기 힘들었는데 지금 보면요, 그게 강점이기도 한데 어떠한 면에서 강점이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죠? 학생들 목공 시간에 같이 만들었어요. 네. 쉼터로서 같이 만들고 회의하고 이거 하자 해서 만든 거고 조대에 있는 닭, 저 닭이 병아리 때부터 데리고 온 거예요. 병아리 때부터 해가지고 저기 사람마을이라고 거기 가서 매만 입양해서 키워가지고 저렇게 키워놨는데 가끔 저기 그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닭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닭부터 병아리부터 시작된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고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 의자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학생들 작업이고 지금 보시면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화덕에 빠져가지고 화덕을 만들겠다고 지금 땅 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결핍이 있네. 예, 답 주변에 없잖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번잡한데 요즘은 애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뭐 과학 시간에 배우면 원자, 분자가 있잖아요. 근데 분자가 확실하게 다 이렇게 차여 있으면 그건 이제 굳어요. 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가 부족하면요, 다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저희 여기 결핍되고 뭔가 환경이 부족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 환경을 극복하려고 뭔가 해보려고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 움직임 안에서 배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를 대학에 보내면서 느낀 거지만 아이들이 결핍해서 자라는 것 같아요. 많이 결핍이 있어야 되고 많이 부족해야 되고 풍족한 것보다는 그러면서 극복을 나가는 힘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단단해지고. 저는 엇나갔어. 저희 너무 빡빡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제 토론이 좀 깊어지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길게 지나서 이번에는 사이좋은 방과후라고 초등 일반 학교를 보내면서 이런 초등 방과후라고 해서 아이들이 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전 방과후라고 공동육아 어린이집 사이전 어린이집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초등은 공교육을 시작하고 있고 그 끈을 놓치기 싫어서 방과후를 보내고 있는 방과후 사장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사이전 어린이집이라고 저희가 한 21년 정도 됐거든요. 어린이집이. 지금 방과후도 같이 이 어린이집을 졸업한 이 아마들이 다시 만든 곳이 방과후가 여기서 어린이집을 졸업하면서 저희도 이제 고민에 빠졌죠. 대안학교를 보낼 것인가, 공교육을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이 어린이집 졸업했을 때 이 아이가 이 대안학교에 다니는 형들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그 대안학교에 보내는 형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형 친구들도 얘기를 듣고 하다가 이제 아이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물론 이제 어른인 부모가 이제 이렇게 해라를 이끄는 건 맞지만 저희는 이제 아이한테 선택권을 줘서 아이가 대안학교보다는 일단 공교육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러면 그래도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 내에서 같이 영맥은 좀 이어가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방과후를 계속 보내고 있고요. 제 아이가 지금 저희 후덕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이 마을이 저희가 7년 전에 왔었는데 7년 전에 왔다가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는 그 플래카드를 보고 설명을 받다가 그 자리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아이는 그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닭장 같은 그 좁은 공간에서 특히 이번에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이 닭장 같은 공간에서 갇혀 생활하면서 정말 어린이집은 정말 저희는 그 어린이집부터 시작했는데 항상 밖으로 나가거든요. 터전에 닭장 같은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칠보산 자락에서 뛰놀면서 사계절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더 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시작했고, 방과후도 지금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교육과 같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 못하겠니? 바로 그냥 이어서 예. 제가 지금 아기가 제 다리 위에 있어가지고 잠시만 앉아서 이야기하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지금 이 5살 난 여자아이를 보내고 있는 저희 별칭으로는 저는 쌀이라고 합니다. 제 와이프는 보리고요. 쌀보리. 이런 사이좋은 제가 보내고 있는 여기 저희는 흔히 터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그냥 살고 터전이 아니고 그냥 마치 집처럼 의미에서 터전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제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작년 한 이맘때쯤에 서울에서 여기로 이사를 왔거든요. 직장이 원래 강남에 있다가 저기 서초구 저기 끝 서울과 경기도 근처 남태령 쪽에 이제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여기로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직장이 원래 뭐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있다가 저는 설계를 하고 있어요. 건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이저라고 하는 설계 사무소로 있다가 한 10명 미만의 아뜨리에라고 하는 설계 사무소로 왔거든요. 그게 왜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제 건축의 가치가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고 누구 한 명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는 그 건축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아뜨리에로 왔고, 그리고 제 딸아이도 저는 솔직히 공교육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공교육 어린이집. 이전에도 4살 때는 공교육 어린이집 갔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전 다니고 있고, 저는 아직도 와이프하고 이야기하는 게 얘가 사회전을 졸업하면은 공교육 가는 게 어떻겠냐, 사회 시스템 적응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와이프는 계속 사회전 자유학교, 대안학교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고민이 시작돼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조금 있으면 또 칠보산 자유학교에서도 이야기하실 건데 같은 고민을 계속하는 어머니 아버지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는 공부 정확하게 말하면은 국영수만 잘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못했습니다. 그 석차 편차가 반이 50등이라면 거의 45등이 차이가 날 정도로 국영수와 나머지 과목의 편차가 심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진짜 국영수 몰빵했거든요. 나머지는 대신에 그냥 책을 좋아했습니다. 책하고 좋아하고 만들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건 아예 포기를 하더라도 생각하는 건 더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서야 그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가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건축을 하면서 살면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차별과 능력주의. 저는 왜 제가 이 개념에 관심을 가지면 솔직히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살아온 경험, 그리고 지금 이런 사회지원하고 여기 자유학교, 이런 가치들이 오히려 그 차별을 철폐하려고 하는, 보편성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두서없는 이야기는 똑같이 저도 고민하고 있는 엄마 아빠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소규모 어떻게 보면 여기가 아뜨리에 같은 집단이고, 그리고 공교육이 어떻게 보면 메이저 같은 집단이고, 저희 설계에서도 아뜨리에서 그 실험했던 거를 메이저 사무실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뭐 아파트라든지 일반 오피스에 다 적용하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고민했던 거를 저도 분명히 다음에 뭐 여러 사람하고 또 의견을 나누면서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싶은 주저리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오랜 동안 안 그래서 이 어찌 보면 별칭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동육아에서 가장 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제 별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나이가 많고 적든지 간에 그 별칭으로 해서 다 끝나면 누구 아버님 어쩌님 이게 아니라 칭칭 뭐 해줘요, 칭칭 뭐 해줘요, 이러니까 인자만 빠지더라도 이게 상하관계가 아닌 평등관계로
다 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칭칭 뭐해줘요.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는 게 약간 공동육아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공동육아를 하면서 지금 4년째 마지막 7세 아이인데 오늘 가장 약간 좀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터전살이를 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서 그 어린이집에서 다음 날까지 10시에 이제 하원하는 걸로 해서 교사분들하고만 같이 지내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되는데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나 그리고 생활성이나 뭐 이런 걸 키워주는 가장 좀 극단적인 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6세, 7세, 5세도 있습니다. 5, 6, 7세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루를 부모와 떨어져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 문화가 형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 바람에 아이 얼굴도 못 보고 오긴 했습니다. 근데 또 칠보산 어린이집에서 조금 더 그냥 주변에 있었던 칠보산 어린이집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올해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거든요. 그게 감자잔치라는 명목으로 해서 7세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세, 7세들이 얘들이 감자 다 심고 물 주고 아이들이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해서 준비를 해서 9월달까지 8월달까지 다 감자를 키워서 저희 8월 마지막 주에 칠보산 어린이집을 졸업했던 그 친구들에게 다 초대장을 보내고요.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감자잔치를 하니까 놀러와 라고 해서 어찌 보면 한 6개월 정도의 프로젝트처럼 진행을 했고 아이들이 직접 다 손으로 다 캐고 옆에서 물론 옮겨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연하고 되게 친화적인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고 어떻게 식물이 자라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좀 공동육아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제도권안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아이도 제가 시골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6세까지 시골에서 무슨 뭐 소리를 하든 뭐 하든 어른들이 다 용서해 주셨었거든요. 뭐 애가 어리니까 라는 걸로 어찌 보면 품앗이 개념으로 주변에 혹시 위험한 게 있으면 막아주고 그래서 어찌 보면 공동육아는 품앗이 개념에서 좀 출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서 키워준다는 의미로 그래서 이 공동육아라는 것 자체가 일단 어린이집은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 규율 안에 지원을 받고 있고 물론 그 이상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지급하는 형태지만 그래도 일반 무상교육이어야 되지만 그래도 상당한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자고 하면 음식부터 다 걸리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만 사실 아이들이 아토피 걸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편식도 심한 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에 가장 큰 어찌 보면 큰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제도권 안에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의 부담으로 일단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닭장 안에 했고 말씀하셨던 뭐 대보름 행사라든가 관광수월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그래도 아이가 4세 때 그거를 경험을 했는데 지금 저 이후로 들어온 아이들은 전혀 그런 거를 경험을 못 하다 보니까 공동육아에 대한 마음이 사실 좀 많이 사라졌고요. 또 그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지금은 좀 MZ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말하고 서로 대화하는 거에 대한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카톡 일명 카톡으로 하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물론 회사에서도 지시하지 마시고 사내 채팅으로 지시해 주세요.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팅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니까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이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선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공동육아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좀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여기는 같이 키우는 쪽인데 뭐 조금 더 어찌 보면 서비스를 바라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좀 위기를 겪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화들이 조금 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물론 다르게 움직이는 건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소수라고 해서 이게 사라져야 되냐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미디어의 첨단으로 달리기만 하면 누군가는 또 농사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누군가는 또 그거를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같이 좀 더불어가는 세상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4세의 아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 칠부산 어린이집을 좀 주신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 LG 빌리지가 시초라고 하시잖아요. 시발점이 되었다고 이 공동체 쪽이 LG 빌리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이 얘기 진행하면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고요. 시간이 저희가 12시에 마치는 거죠? 네. 그러면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딱 5분만. 예, 얘기하세요. 몇 시 끝나는지 몰라요. 네, 12시에 50분이요? 잠깐만요. 그 전에 저희 동네 시의원님 계시는데요. 잠깐만 발언하시면 돼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칠보산 밑에서 살고 있는 윤경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분들과 또 좋은 차 마실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예, 모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학부모가 한 분 오셨는데요. 꼭 발언을 하고 싶으시다고. 절대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2분만 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원하셔가지고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이 3명을 초등, 중등 대안학교 보내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중등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은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 와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사실 그냥 아까 질문 던져주셨던 외부에서 보셨던 학교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드리고 싶어요. 대안학교는 지금 현재 인가와 미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는 미인가 학교예요. 그래서 아까 아시는 것처럼 모든 운영비를 다 학부모들이 내고 있고요. 작년에 대안교육에 관한 기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안교육도 이제는 조금 행정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운영진의 가장 큰 과제는 이 좋은 교육들이 어떤 권리로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는 홈스쿨링이 됐든 대안교육이 됐든 공교육이 됐든 그 나이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지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운영진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이제 결핍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하셨어요. 뭐 AI나 이런 것들, 이제 최첨단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교육하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결핍으로 둘 거냐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딩이나 AI나 이런 최첨단 교육을 하지는 않고 못하지만 그 대신 자기의 생각을 긴 글로 써내고 자기 발로 여행을 하고 연극과 영화를 함께 기획하고 표현하고 촬영하고 이런
교육들을 합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나중에 자기의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훌륭한 시민으로 공동체와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키우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인사와 또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광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이 말을 꼭 하고 가야 되겠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지역에서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시골이고 인구도 줄어들고 이 친구들이 마을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다시 안 돌아오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을 학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중학교 학생들 같이 하긴 하는데 공교육 학교에서는 저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그게 저한테는 또 고민인 거고, 그리고 애들이 너무 바쁘고 근데 또 아까 사실은 AI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AI가 풍부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쪽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리고 저희 29일날 그때 10월 29일날 저희 영광 지역에 5개 마을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데리고 그 장암산이라는 큰 곳에서 행사를 좀 하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면 놀러 오십시오. 진짜 각 공동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학생들이 다 모이셨는데요. 저희가 연결되고 네트워크 되면은 뭐라도 못하겠습니다. 네, 시너지가 날 수 있고, 네, 짧게 끝내라는. 그게 아니라 공지사항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시죠. 누가 공지하실까요? 제가 아니 저기 숙소 카라반에서 혹시 짐을 안 빼거나 술 드시고 정리 안 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빨리 들어가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이 없나요? 자, 우리 칠풍당의 황승주 선생님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네, 얘기하셨습니다. 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네, 하면 돼요? 예,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됐어요. 자리 무슨 말씀? 앞전에 저희가 테이블을 좀 정리. 옮겨야 돼요. 네. 테이블 옮겨야 돼서 테이블 어떻게 옮기냐면은 다른 거 이렇게 노는 거 보여드리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같이 놀러가 왔으니까. 네, 참여하겠습니다. 깽가리를 올려주세요. 풍악을 참여하겠습니다. 저 깽가리 잡으시면 되는데. 평소 없냐고 물어봐. 아이,